내일 시장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4시 애프터마켓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처럼 이틀 연속 코스피에 매수 사이드카가 걸리나 싶었는데 이 오전에 사이드카가 걸리고 이렇게 오후 들어가지고 시장이 백스텝을 하는 건 또 처음 보는 그림이네요. 이 전강 후약이었던 만큼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보기가 아쉬웠던 시장이었는데 그나마 긍정적인 시그널을 찾아보자면 오늘 드디어 코스피에 유의미하게 외인 매수세가 확인이 됐다는 점입니다. 과연 우리 시장 오늘 오후 들어서 이렇게 밀린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점이 희망적인지 이 3대 지수 마감 상황 확인하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죠. 가장 먼저 코스피입니다. 이 장 초반에 매수 사이드카가 걸린 게 무색할 정도로 이 상승폭을 줄이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0.74% 상승하면서 6,797선, 이 전일 고가를 무너뜨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굳이 이유를 찾아보자면 외부 변수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데요. 양시장이 이렇게 같이 밀릴 때 나스닥 선물이랑 니케이도 같이 밀렸거든요. 이때 터진 한 가지 뉴스가 바로 유가였습니다. WTI가 이 지수 밀릴 때 배럴당 85달러 선, 그러니까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깨고 올라갔는데 지금 시각은 86달러 선까지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뉴스라고 하면 이런 뉴스가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란이 바레인의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직접 타격했다. 미국이 이란 측에다가 미군 한 명 죽일 때마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지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유가가 자극됐고요. 나스닥 선물 밀리니까 코스피, 코스닥 같이 함께 밀린 거죠. 이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도 0.64%, 오히려 본 지수보다도 아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삼전익수가 지수를 장 초반에 견인하다가 막판에 매물이 대거 출회가 됐기 때문이겠죠. 특히 후반부에 들어서는 이 하이닉스 ADR이 뉴욕 대이작에서 5% 가까이 빠지게 되면서 국내 본주 하락을 오히려 부추겼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 장 중반에는 양전하는 모습까지 나왔지만 이 소부장 종목들 중심으로 장 막판에 매물이 강하게 나오면서 하락 마무리를 지었고요. 750선 겨우 지켜낸 상황이네요. 일중 흐름을 보시자면 더 자세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루 동안의 이 코스피 흐름 먼저 살펴보시죠. 우선 밤사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이상 상승했죠. 갭상승으로 기분 좋게 출발했던 코스피였습니다. 7,000선 이상에서 시작을 해서 7,100선도 잠시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올해 들어서 20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이때 장 초반에 발동이 됐습니다. 다만 오후 들어서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이 유가 급등 때문에 나스닥 선물이 밀리게 됐고요. 동시에 코스피도 함께 밀렸죠. 오후 들어서 시가를 이탈하면서 하락 추세가 그대로 이어졌고요. 전일 고가를 이탈한 뒤에 전일 종가 부분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이 6,790선에서 하락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750선을 겨우 지켜낸 모습이었죠. 시작은 마찬가지로 갭상승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790선을 다시 한번 돌파해주나 싶었는데 이 790선을 터치를 하자마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이 상승폭을 일부 줄이는 모습이 나왔고요. 오후장 들어서 이 상승이 강하게 나온 종목들마저 윗꼬리를 달게 되면서 코스닥 결과적으로는 음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흐름이 나왔죠. 그럼 수급 상황은 어떨까요? 수급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일단은 원달러 환율은요. 어제랑 유의미한 차이는 없습니다. 1,478원 선. 우리 시장에 환율이 뭔가 영향을 줬다라고 보기에는 거의 부족한 그런 수준이죠. 일단 보자면요. 오늘 제가 코스피에서 가장 의미 있게 봤던 지점입니다. 외국인이 무려 이런 상황 속에서도 2조 6천억 원 이상을 그대로 순매수했는데 오늘로써 외인이 코스피에서 3거래일 이상 순매수를 이어간 거거든요. 매수의 연속성이라는 게 드디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외인의 묻지마 매도세가 이제는 좀 진정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코스닥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외인과 기관이 이 4거래일 연속 동반 매도를 하면서 강하게 하락 압박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장에서 이 시장을 주도했던 이슈, 가장 강했던 건 역시나 이 로봇이었죠. 전부 다 이 상승 종목들을 보면은 로봇이 그야말로 지배했던 시장이었습니다. 일단 오늘 로봇주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어제 이미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오늘 뭔가 특별한 게 나왔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실 어제 있었던 뉴스뿐만이 아니라요. 지난 한 달 동안 이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졌고 오늘 시장이 그걸 한꺼번에 반영했다라고 보는 게 로봇주는 정확한데요. 먼저 출발점은 지난달 29일에 정부가 발표했던 대한민국 3대 메가 프로젝트였죠. 정부가 이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거기에다가 이 피지컬 AI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공식 지정을 했잖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키우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AI 로봇 전문 인력만 해도 10,000명이 넘는 인력을 양성을 하고 또 액추에이터나 감속기, 센서 같은 이 핵심 부품이 국산화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일 중요한 건요. 정부가 직접 로봇을 먼저 사주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이 정책이 그동안은 연구 단계, 기대감의 단계에서 실제 시장을 만들어내는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어제 삼성전자가 이 대표이사 직속에 RX 사업추진실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이름 하나 뭔가 바뀐 것처럼 보이는데 안을 들여다보자면 훨씬 의미가 큽니다. 이 조직은요, 삼성전자만 꿰뚫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물론이고요.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 SDI까지 이 그룹 내 로봇 전반을 꿰뚫는 그야말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됩니다. 결국에 이 삼성이 반도체와 스마트폰에 이어서 이번에는 로봇을 새로운 신사업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라고 공표한 거나 다름이 없죠. 그리고 세 번째 뉴스가 결정타였습니다. 이 어제 나온 소식이죠, 마찬가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현대로템이 공동 개발한 이 로봇계 사족 보행 로봇이 드디어 팔린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반기 들어가지고 우리 군에다가 납품된다는 게 확정이 된 그런 소식이었는데 지금까지 로봇은요, 여러분들도 약간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시잖아요. 언젠가 돈을 벌 사업, 미래 기대감을 실려서 움직이는 사업. 하지만 실제 발주와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첫 번째 사례가 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시장은 여기에 강하게 반응을 한 거죠. 이제 드디어 로봇도 반도체처럼 실적과 기대감이 나란히 주가를 끌어올리는 탄탄한 테마가 됐다. 탄탄한 섹터로 자리매김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리고요, 미국판 깐부 회동 소식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제공을 했죠. 젠슨황에다가 이재용 회장, 그다음에 최태원, 정의선, 이혜진 회장의 회동이 추진이 되면서 피지컬 AI까지 이 엔비디아와 함께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오겠구나, 외부 변수까지 플러스 알파로 추가가 된 겁니다. 이제는 AI가 반도체를 넘어서 로봇으로 확실하게 영역을 넓혀가고 있구나, 시장은 확실한 시그널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로봇주 테마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저번에 젠슨 황 이 CEO 방문할 때에도 굉장히 강하게 급등했다가 이후에 실망감을 크게 자아낸 적이 있는 로봇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확실히 다릅니다. 왜냐면은 그동안은 이 휴머노이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 관련주가 급등했다가 금세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로봇주의 습관이었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실체가 아닌 기대감으로 움직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왼쪽을 보시면요. 이전에는 휴머노이드라는 기대감 하나가 주가를 움직였다면은 지금은 정부 정책이 나왔고요. 정부가 확실히 물량을 사주겠다고 약속했고요. 삼성이 사업 조직을 만드는 이 대형 구조가 동시에 만들어진 겁니다. 특히나 이 국방 발주가 이뤄졌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휴머노이드가 일반 가정에 보급되려면은 아직은 좀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군은 이미 예산을 가지고 있고요. 이 정책 결정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국방 분야가 로봇 산업의 첫
첫 번째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캐시카우로 자리매김을 했다라는 점에서 이제는 더 이상 로봇주 기대감에 실려서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적이 이제 뒷받침을 해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특히 로봇 안에서도 어떤 섹터를 유의미하게 살펴봐야 될까요? 우선은 로봇 섹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 갈래로 크게 나눠서 보시는 게 편할 겁니다. 첫 번째가 완제품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이 로보티즈, 실제로 로봇들을 만드는 기업이죠. 특히나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굉장히 또 강하게 연이틀 움직여줬는데 삼성 계열이라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국방 로봇을 가지고 있다는 점, 실제로 실적이 찍히는 첫 번째 로봇을 만들고 있다라는 점에서 두 가지 내러티브를 동시에 가지고 있죠. 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핵심 부품인데요. SPG나 삼익, THK, 로보스타 같은 기업들이겠죠. 정부가 액추에이터, 감속기, 로봇손, 센서 이렇게 네 가지 부품을 완벽하게 국산화시키겠다라고 밝힌 만큼 관련된 기업들이 그 이후로 낙수 효과를 그대로 받아가는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자동화입니다. 현대모백스와 또 포스코 DX, SFA처럼 이 공장 자동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이 노사 갈등과도 민첩하게 함께 움직이겠죠. 이 로봇 산업이 커질수록 그리고 노사 간의 이슈들이 부각될수록 함께 수혜를 받아가는 것이 이 마지막 자동화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어떤 점을 체크를 해야 할까요? 앞으로 여러분이 봐야 할 것은 바로 첫 번째, 수급입니다. 오늘 상당히 로봇주들이 제가 이렇게 브리핑 재료로 가지고 올 만큼 유의미했던 이유는 그동안 상당히 소외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뭔가 큰 변화가 수급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로봇주들이 하나둘씩 20일 이평선을 돌파하기 시작이 됐습니다. 코스모 로보틱스, TXR 로보틱스 이쪽으로 매수세가 확산이 됐고요. 현대차나 현대오토에버 같은 이 어제까지는 조금 잠잠했던 현대차 그룹 종목들까지 함께 반등을 했죠. 이거는 이 엔비디아 젠슨 황 CEO와 정의성 회장 간의 회동이 이루어질 것이다.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강하게 이 순환매가 확산이 된 거겠죠. 즉 이 특정 종목 하나가 아니라요. 섹터 전체로 수급이 번지고 있는지 이거를 내일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히 구분을 해야 하는데 이번 상승은 아직까지는 실적 랠리가 아닙니다. 실적이 확실히 찍히겠다지 실적이 이미 확실히 찍혔다 이 지점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에 실제적으로 매출이 나올 수가 있는 만큼 앞으로의 정책 발표와 하반기 주요 일정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이 모든 움직임의 선봉에 서 있는 기업이죠. 옵티머스를 갖고 있는 테슬라. 드디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 5시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 옵티머스 관련해서 양산 여부와 출시 여부 정확하게 언제로 잡아주고 있는지 시장이 예상하는 지점에서 밀리지는 않는지 확인을 해보셔야겠고요. 또 미국의 로보틱스 법안과 삼성의 로봇 사업 구체화 여부까지 하반기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결국에 오늘 로봇주의 급등은요, 단순히 하루짜리 이벤트가 아니라 하반기 내내 확인해야 될 중장기적인 호흡이 될 거라는 거죠. 이 로봇은 이제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에게 던진 한 가지 메시지가 있죠. 정책과 발주 그리고 실제 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단계인 만큼 앞으로 시장이 그 기대가 실제 숫자로 연결되는지를 계속 확인해 나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장 내일 테슬라의 이 실적 발표까지 눈여겨서 지켜보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로봇주 관련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외에도 오늘 시장을 달군 뉴스들 어떤 게 있었을지 이데일리 TV 뉴스 통해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이동재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에 영국 런던 올드 빌링스게이트에서 갤럭시 언팩 2016을 열고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신제품을 공개합니다. 언팩에서는 갤럭시 Z 시리즈 3종과 갤럭시 워치 9 시리즈 등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올해는 갤럭시 Z 폴드 8 울트라가 처음 추가되면서 폴더블 스마트폰 라인업이 기존 2종에서 3종으로 확대됩니다.
갤럭시 Z 폴드 8은 세로 길이는 줄이고 가로폭은 넓힌 이른바 여권형 디자인을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5.5인치 커버 디스플레이와 7.6인치 메인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휴대성과 사용성을 모두 높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첫 안경형 AI 기기인 갤럭시 글래스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해당 제품은 구글과 협력해 안드로이드 XR 플랫폼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지난 5월 구글 개발자 행사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이번 언팩은 폴더블 스마트폰 라인업 확대와 확장현실, XR 기기 공개를 통해 삼성전자의 AI, XR 생태계 확장 전략을 본격화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투자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이 2030년엔 2,460억 달러, 우리 돈 363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현재 약 350억 달러, 52조 원 수준의 HBM 시장이 오는 2030년엔 약 7배 규모인 2,460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같은 전망을 바탕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목표 주가를 한 달 만에 1,500달러에서 1,550달러로 상향했으며 HBM 시장 전망과 함께 전 세계 반도체 매출 전망도 높여 잡았습니다. 2030년 매출 전망치를 기존 2조 3천억 달러에서 2조 7천억 달러로 올려잡았으며 HBM을 축으로 한 AI 메모리 수요가 반도체 시장 자체를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또한 메모리 반도체가 경기 사이클을 타는 범용품에서 장기 AI 테마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의 오픈소스 AI 모델을 면밀히 살펴보고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도용한 증거가 발견된다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오픈소스 모델들이 미국의 AI 모델을 위협하고 있다는 논의를 많이 접했다며 정부는 오픈소스 모델을 지지하지만 지식재산권 도용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해외 모델이 우리 기업들의 결실을 도용하고 있는 것이 발견된다면 우리에겐 그들을 제재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모델들이 모델의 코드와 처리 과정을 재구성하기 위한 시도로 미국 모델들의 수억 번의 호출을 보냈다며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이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 모델이 사용하는 미국 기업들은 고객들에게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도 생각하고 있다며 고객들이 위조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오픈AI의 챗GPT가 자사의 AI 에이전트 성능 테스트 중 통제를 벗어나 타사 시스템을 침입, 해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픈AI는 최근 공개한 GPT 5.6 솔과 일부 미공개 AI 모델을 내부 평가하던 과정에서 미국의 AI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를 해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픈AI는 해당 모델들의 사이버 공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외부 인터넷과 격리된 샌드박스 환경에서 시험을 진행했으나 AI 모델들은 미공개 취약점을 이용해 통제망을 뚫고 인터넷에 접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해당 모델들은 허깅페이스에 접속해 인증 정보를 탈취하고 해당 서버를 해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픈AI는 모든 정황을 종합해봤을 때 해당 모델들은 보안 매치마크인 익스플롬집의 평가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극단적인 수단까지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허킹베이스는 해킹에도 일반에 공개된 사용자 대상 모델들이 변조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소프트웨어 공급망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격화와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위협으로 국제 유가가 2% 넘게 상승하며 5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ICE 선물 거래소에서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91.01달러, WTI 선물은
배럴당 84.91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미군의 이란 공습과 이란의 맞대응 공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내 유조선 피격 사건까지 발생하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차 확대됐다. 여기에 후티 반군이 홍해 봉쇄를 선언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산 원유 운반선이 항로를 우회하는 등 물류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다.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약 7%가 통과하는 바브엘 만데브 해협과 호르무즈 해협이 동시에 위협받는 데다 흑해 카스피해 송유관 터미널까지 공격받아 공급 불안이 심화했다. 전문가들은 실제 원유 생산 감소보다는 수송로 불안과 수출 불확실성이 반영된 결과라며 당분간 유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늘 반도체주와 로봇주가 함께 불을 지폈습니다. 미국에서 반도체주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로봇주들도 어제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줄줄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조선과 방산, 원전, 여기에 자동차까지 전체적으로 잘 움직였는데 다만 오후 들어서는 이 상승세가 꺾였다는 점은 다소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애프터마켓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 마이크론도 12%가 넘어가는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에서 불어온 반도체 훈풍이 그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장 초반부터 코스피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하지만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에너지가 약해지더니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장 초반만큼 흐름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1.35%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0.93%, 1%에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와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0.48% 소폭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AI 밸류체인에 속하는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기판 관련주들도 애프터마켓에서 살아남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3.59% 상승불 켜내가고 있고요. 현대차가 40만 원 선을 회복하면서 현재 41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4.64%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80만 원까지 고점을 높여가던 현대차가 최근에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줄 하향하는 리포트를 내놓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노조 파업 리스크까지 가져가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약화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에서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밸류체인에 속하는 종목들이 잘 움직이면서 전선과 전력 설비주들도 시장에서 살아남고 있는데요. 먼저 가온전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급 실적이 발표되면서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으로 최대치를 달성했다라고 하고요. 최근에 세계 각국에서 노후된 전력망을 교체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가온전선의 케이블에 대한 수요도 더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고부가 제품에 대한 매출도 더 많이 상승했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오늘도 매수세가 집중이 되면서 20.6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SGC 에너지는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신사업을 더더욱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12.05%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텔레콤도 9.75%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HD현대마린엔진이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도 좋은 상승세 보여줬는데 오늘도 11.17%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대 수주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주가는 그에 비해서 지지부진하다라는 증권가의 평가가 있는데요. 반도체 수급 쏠림 현상이 워낙 심하다 보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분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상승불 켜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과 로봇주, 이 피지컬 AI 관련된 종목이 코스닥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오전 11시를 기점으로는 상승분을 반납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수급이 이 중소형주, 로봇 중소형주로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현재도 17.98% 두 자릿수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리노공업도 2.71%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단에서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알테오젠도 1.65%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말부터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할 것이다라는 소식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결정이 이제 좀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7개월 만에 알테오젠이 코스닥에 잔류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혔는데요.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코스닥 승강증 도입이 좀 영향을
미쳤고요. 패시브 자금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될지를 고려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2차 전지단에서 또 에코프로 BM이 1.70%, 에코프로도 2.66%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다 로봇주가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어제 로봇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RX라는 신사업부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사업부는 로봇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중장기적으로 사업 전략부터 제품 기획까지 모두 다 총괄한다라고 하는데요.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단행할 수 있으면서 M&A까지 염두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휴머노이드와 액추에이터 또 산업용 로봇까지 전체적으로 온기가 퍼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를 최대 주주로 두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7.98%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SPG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관련 수혜주로 언급이 되면서 25.30%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연도 24.38%, TXR 로보틱스도 29.95%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참 애석한 하루네요. 애프터마켓 1부 빨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다니엘 파트너 옆에 또 나와 계시네요. 파트너님 보고 싶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네. 뵙고 오늘도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참 정말 제가 꿈을 꿨나 싶었어요. 장 초반에 매수 사이드카가 정말 꿈 같네요. 오늘 우리 시장 왜 이렇게 잘 가다가 갑자기 오후 들어가지고 밀린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장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게 봤던 게 있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반도체의 업황이 훼손이 안 됐다는 부분들이 그쵸. 어제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 매수 사이드카와 함께 장에 대한 4%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위에는 7%까지 올라가면서 네. 좀 오전장에서의 훈풍을 좀 보여줬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반도체 훈풍 속에서 보고서들도 잘 나오고 있고 리포터들도 계속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훼손할 수 있을 만큼에 대한 악재는 없다. 대신에 네. 지금 이 흔들 수 있는 부분들은 재료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지정학적인 리스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후티 방군에 대한 부분들, 홍해에 대한 통행료 납부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들과 그리고 이란에서 새롭게 또 미군 기지, 공군 기지에 대해서 타겟팅을 삼고 공격하겠다라는 부분들과 그리고 지금 앞전에 있었던 이제 24일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갱신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충분히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촬영에 앞서서 또 의약품, 제네릭 의약품에 100% 관세를 내겠다고 먼저 운을 뗐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줄줄이 또 관세에 대해서 다음 산업에 대한 관세는 또 어떻게 또 관세를 매길지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의 그런 리스크로 다가와 주면서 오늘 지정학적인 리스크와 관세에 대한 갱신 리스크가 동시에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동맹국들에 의해서 계속 이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같이 좀 동맹국들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으로 와서 함대를 보내라라고 요청을 하는 동시에 관세라는 카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의 이런 움직임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관세 이슈도 있었고요. 이제 그 같이 움직인 이슈를 찾아보자면 말씀 주신 대로 유가가 지금 제일 좀 주범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말씀을 주셨던 이란이 바레인의 미군 기지를 타격했다, 미사일로 직접 타격을 했다. 이 소식이 나오니까 이제 뉴욕 증시 대이장에서부터 반도체주들이 쫙 밀렸고요. 유가도 85달러, 이 WTI 배럴당 기준으로 뚫었고 그 이후에 나스닥 선물이 급락하니까 우리 증시랑 뭐 니케이 다 같이 밀리더라고요. 오늘은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우리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외생적인 변수, 특히나 유가 쪽에 문제가 좀 민감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장 애프터마켓에서도 여전히 좀 강했던 특징 섹터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오늘도 상당히 외인이 전기전자 중심으로 매수를 엄청 많이 해줬죠. 그게 또 약간 장 후반부에도 쭉 이어지더라고요. 네, 마지막까지 지수가 밀림에도 불구하고 외인들이 마지막까지 매수한 업종과 섹터 테마가 네. 있습니다. 바로 전기전력 테마인데요. 실제로 이 AI 시대를 맞이를 하면서 반도체도 결국에는 생산을 하고 칩을 만들어내고 제조 공정에도 가장 필요한 게 전기전력입니다. 실제로 지금 반도체 공장을 세움에 있어서 전기전력이 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 인프라까지 같이 볼 수밖에 없는 이유도 전기가 정말 만족할 만하게 반도체 공정을 돌릴 수 있는가가 네. 중요한 대목인데요. 실제로 전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데이터 센터 증설도 앞두고 전력망 투자 확대 기대감이 이
우리 국장에서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력기기 전선 변압기 발전으로 이렇게 수급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들 속에서 탑2 종목을 또 들고 왔습니다. 탑2 종목이라고 하면 이제 특징 종목도 여기에 좀 속해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특징 종목도 전기전력에 의해서 함께 오늘 지수를 이겨내고 네. 외인들의 수급도 포착하게 된 종목들입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은 뭐죠? 네, 첫 번째 종목은 가온전선이라는 가온전선. 종목입니다. 실제로 미국 AI 데이터 센터 안에서 계속 건설을 확대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케이블 버스덕트 전력망 수요가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력이 다니는 길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고 그리고 미국 현지 법인인 또 LS와 손을 잡고 있어요. 네. LS 커스와 함께 손을 잡고 AI 데이터 센터용의 버스덕트를 납품을 하면서 북미 전력망 사업에도 좀 빠르게 발을 넓혀가면서 성장 중에 있는 기업입니다.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와 또 이번 2분기, 3분기까지도 볼 수 있는 사상 최대의 실적까지 이벤트로 있는 것만큼 전선주 가운데서도 가온전선이 가장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받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네, 가온전선 제 눈에도 확실히 이 종목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두 번째 종목도 저랑 좀 겹칠지 궁금한데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이었죠? 네, 두 번째 종목은 SGC 에너지입니다. 아, 역시 이것도 겹치시네요. 네, 겹쳤습니다. SGC 에너지. 뭔가 이슈가 있었나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확실히 지금 AI에 대한 전력 수요가 계속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에서 투자 확대를 했을 때 전기를 그러면 누군가는 공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근데 이 SG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전기를 생산을 해서 주고 있는 그런 납품을 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와 또 한국전력에도 실제로 공급에 해주고 있는 발전 회사입니다. 그래서 가온전선이 만약에 송전이라면은 SGC 에너지는 발전, 직접 자기가 생산을 하면서 납품을 하고 있는 이런 점이 차별화로 이런 모멘텀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SGC 에너지까지 함께 이 오늘장의 애프터마켓 특징주로 살펴봤고요. 이렇게 내일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 어떻게 전략 이어가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가다니엘 파트너님과 쭉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바로 넘어가 보시죠.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내일장 키워드 첫 번째는요.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제 내일 밤 9시 30분에 발표가 되죠. 이게 주마다 나오는 미국의 고용 지표격인데 또 특히나 유가급 등을 가장 민감하게 빠르게 반영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이게 과연 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실적 발표 드디어 내일입니다. 오전 5시죠.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5시 발표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 실적 발표 앞두고 약간의 관망세가 있었던 걸로도 풀이가 되는데 과연 내일장까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 친구는 제가 이제 미장 볼 때도 거의 매주 이렇게 다뤘던 그런 친구인데 뭔가 유의미한 그런 의미가 이번에 있을까요? 네, 확실히 이번에 실업 청단 건수가 앞전에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물가 지표와 다르게 고용 네. 지표를 또 반영하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 또 인하할지 또 인상할지에 대한 카드로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고용 시장에서의 침체와 고용 시장에서의 또 활발함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만큼 지금 앞에 있었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 시장은 지금 어떤가라고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실제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 수를 이제 데이터 통계를 통해서 얼마나 이 고용 시장이 얼마나 밝은지 아니면 좀 저조한지 알 수 있는데요. 네. 현재 시장에서는 지금 AI 투자 또 지속 여부도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그렇죠?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여부로 인해서 금리에 대한 방향성을 좀 잡을 수 있는 지표로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지표가 만약에 미국 신규 실업 청단 건수가 고용이 너무 강하게 또는 약하게 또 한 곳에 또 치우치게 되면은 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던 물가든 고용 지표든 적당히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의 예상치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나오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지금의 시장 예상치는 216K입니다. 네. 그래서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면은 좀 고용에 대한 둔화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원하는 건요. 네, 적당하게 둔화가 나오는 게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 물가가 잡히는 모습들과 함께
좀 이런 흐름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210에서 220K까지 좀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로 발표가 됐을 때 고용 시장에서의 이런 적당한 둔화가 아무래도 FOMC 발표와 함께 금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좀 괜찮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제 싱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쉽게 얘기해서 저번 주에 미국에서 실업자가 몇 명이 새로 나왔냐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예상치를 넘어서게 되면 한마디로 고용이 살짝 좀 부진하게 나오게 되면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져서 시장에는 좋은 재료로 작용이 될 수 있다. 이걸 제일 지금 바라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랑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네요. 고용이 좀 약간은 좀 둔화가 되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 환경에 가장 좀 우호적일 것 같아요. 네, 특히나 기술주 이쪽에 있어서요. 자, 이 두 번째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구글의 실적 발표. 어제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안 할 수가 또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이제 내일 아침 오전 5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장 마친 이후에 이제 국장에서는 구글의 실적 발표와 함께 네. 우리 국장은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지금 AI 토큰 사용량을 봤을 때 매 주마다 6에서 9% 정도까지 실제 사용량 증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이 서비스 사용량이 계속적으로 매 주마다 증가가 되고 있고 네. 이 사용량에 따라서 토큰도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분명한 것은 실적으로도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늘리겠다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자, 그래서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와 그리고 시장에서 바라는 이야기겠죠. 바라는 이야기는 지금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캐펙스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겠다. 멈추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TPU와 HBM도 공급 부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게 되면은 금상첨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네, 현재 시장에서의 이제 클라우드 성장률이 중요하겠죠. 또 구글 알파벳이 기대를 하고 있는 이 수익 모델, 결국에는 60%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을 때 여기에는 AI 수요가 살아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우리 국장에서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 AI CAPEX 이 부분이 제가 상당히 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AI CAPEX 내일 구글이 줄인다 이러면 당연히 시장에서는 또 난리가 날 거고 AI CAPEX를 또 왕창 늘린다라고 해도 사실 저번에 TSMC가 CAPEX 확 늘린다고 해가지고 이 돈 이렇게 많이 쓰는 거 맞아? 이런 걱정 때문에 또 급락이 나왔던 거잖아요. 뭐 이거 AI CAPEX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그나마 더 베스트 시나리오일까요? 지금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물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먹거리와 함께 그 다음에는 보여줄 수 있는 로드맵이 있느냐 봤더니 그게 바로 그 시나리오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50에서 60% 그쵸. 사이에서의 매출액은 유지를 하되 지금 수출액도 늘어나고 있고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은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뭐냐? 로드맵인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캐펙스를 계속적으로 투자를 이어가는 것과 네. 이 투자에 대한 비중을 늘려나가거나 지금은 이렇게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더 나아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만 남겨준다면은 결국에는 이런 우리 AI 업황과 반도체 칩 시황에서는요 계속적인 훈풍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AI CAPEX 감소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첫 번째겠고요. 네. 그 예상치 범위를 크게 넘어가지 않는 것이 두 번째 요인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내일장에서 어떤 전략을 취해봐야 할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지금 이 시각 NXT 애프터마켓 출발 이후에 약 지금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중간 점검 먼저 해보시죠. 먼저 이 KRX 종가 대비해서 현재 이 애프터장에서 0.12% 플러스 강보합권의 흐름 이어가고 있네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어떤 게 포진돼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우선은 이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0.39%, 하이닉스가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네요. 갈수록 SK 하이닉스 ADR이 대이장에서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영향을 하이닉스가 조금 더 강하게 받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정규장에서도 강했는데 이 앱장에서도 상당히 4% 가까이 강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네요. 오늘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기대감이 상당히 부각이 됐었죠. 거기에다가 두산에너빌 같은 경우에는 이 가스터빈에 대한 수요 지속성이 견조하다.
이런 증권사의 리포트가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덕분에 오늘 이 쌍끌이 호재로 강하게 불기둥을 뿜고 있고요. 이외에도 한화, 오션, 삼성중공업, 오늘 조선주도 여전히 견조하게 가지고 있고 젠슨 황가의 이 미국 깐부 회동 이슈가 나왔었던 네이버도 2%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가온전선이 오늘 앱장에서 또 마찬가지로 강한 움직임 20%대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오랜만에 SK텔레콤도 상당히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네요. 다시 한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기대감이 다시 한번 이 매수세를 끌어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광통신, 통신 장비주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들어왔죠. 순환매 성격도 일부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볼까요? 역시나 로봇 관련 종목들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에브리봇부터 SPG, TXR 로보틱스, 클로봇, 오늘도 역시나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TXR 로보틱스는 마찬가지로 앱장에서도 상한가 흐름 이어가고 있네요. 다만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오늘도 실망 매물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HLB 5% 하락, 삼천당 제약이 7% 하락, 코오롱 생명과학 이 두 번의 하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거의 두 자릿대 하락세 이어가고 있네요. 이 인보사 임상 실패에 대한 이런 아쉬움들이 계속해서 좀 뉴스화가 돼가지고 나와주고 있거든요. 각 이제 발표 매체마다 결과값이 다 다르다. 좀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16% 하락하고 있네요.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로봇 관련 종목들이라서 오늘은 로봇의 날이었다. 코스닥 한 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재 이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내에서 애프터마켓 거래대금 상위 종목 살펴봤는데요. 더 중요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파트너님과 쭉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최근 들어서 2대1 이용 파트너들의 사칭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도 반드시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피해받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장에서는 그럼 과연 어떤 종목을 구체적으로 담아볼지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애프터마켓 1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조언일 뿐 이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파트너님, 그러면 내일은 뭘 사야 될까요? 내일도 로봇주가 강할까요? 내일도 이 힘 받아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물론 오늘 밤 이후로 또 지표 발표 이후에 지역적인 리스크에 대한 뉴스들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시간 외에서는 이런 정유주들에 대한 강세가 조금 예상이 되긴 합니다. 친환경적인 에너지와 부분들과 이어서 정유주들의 강세를 예상이 되지만 저는 로봇주들이 아직까지 이 전체적인 테마에 대한 흐름과 국책 사업으로 삼은 이 로봇 테마가 네. AI에 대한 피지컬 AI에 대한 산업으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힘을 내일 또 수급이 들어오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자, 그중에서도 저는 코닉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코닉 오토메이션. 네, 최근 시장 이 AI 투자 확대가 또 반도체 생산 라인 자동화와 스마트 팩토리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는 좀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어서 또 코닉 오토메이션이 지금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해 제조하는 또 제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팹 자동화 AI 기반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인 스마트 팩토리 수혜주로서 또 최근에도 한화솔루션이 주관하는 576억 규모의 태양전지 국책 과제 사업에도 좀 참석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코닉 오토메이션이 가지고 있는 로봇 이송과 또 로봇에 대한 분석 장비, 통합 제어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이번에 사업 확장에 대한 모멘텀으로 내일도 힘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정말 제가 지금 기대가 많이 되는 게 또 이제 TXR 로보틱스 이 친구를 또 이제 공부방에 함께 해야 할 명백한 이유가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TXR 로보틱스가 연상한가를 갔잖아요. 방금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TXR 로보틱스 어떻게 잡아주신 거예요? 네, 근데 가장 먼저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그리고 무방에서도 항상 네. 말씀드렸지만 로봇에 대한 부분들이
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도 로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로봇처럼 거의 자동으로. 네, 자동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확실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상승 모멘텀이 네. 계속적으로 그 다음 날에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여진이라고 하잖아요. 이 힘을 받았을 때에 추가적인 이 힘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 힘을 받고 나서 TXR 로보틱스가 연상한가를 가게 되면서 네. 또 삼성전자 또한 또 RX에 대한 신사업 추진실을 만드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우리 현대차도 휴머노이드 보스턴 다이맥스에 대한 아틀라스도 2028년도에 또 생산을 하고 30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나갈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또 LG 또한 로봇 데이터 팩토리를 세우면서 지금 국내에서만 하더라도 삼성과 그리고 LG와 그리고 지금 현대차가 이제 AI에 대한 피지컬 AI에 대한 이 바톤을 쥐고 달리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미래 신사업에 대한 달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달리듯이 네. 이번 미래에 대해서 투자가 들어간 것이고요. 이에 엄청난 수백억 달러가 들어가는 또 피지컬 AI 시장 속에서 누가 또 1등을 할지 또 다시 한 번 더 투자가 이어지는 부분들을 봤을 때 로봇 산업이 다시 한 번 더 좀 부흥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나서 네. 이런 종목들이 또 추가적으로 선별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는데요. 그중에서도 자리를 잘 만들어 놓고 바닥을 닫았던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로봇 기업들을 또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 TXR 로보틱스 다시 한번 연상한가 벌써부터 이렇게 강력한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면은 더욱더 기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히든주가 더 궁금합니다. 오늘 히든주도 살짝 로봇 쪽 친구인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앞전에서 얘기했었던 바톤 주자들이죠. 네. 물론 해외에서는 엔비디아도 로봇 사업팀을 꾸려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네. 테슬라는 이제 함께 엑스스페이스랑 함께 로봇 사업팀을 이미 자율주행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다음 패권을 누가 쥘 수 있는 경쟁 중에 있는 로봇 산업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제가 히든 종목으로 가져온 종목들도 그러면 3사 기업들 중 하나가 될 수 있겠다는 네. 힌트를 좀 미리 드리고요. 그래서 로봇 쪽으로의 강한 수급들이 계속적으로 포착이 되면서 저는 오늘 가져온 히든 종목도 전장 사업을 중심으로 한 또 로봇 쪽에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3사라 하면 좀 약간 대형 기업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힌트 조금만 더 주시겠어요? 네, 이 회사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가전회사로 더 유명합니다. 너무 강력한 힌트를 주셨는데요. 처음부터. 네, 그래서 네. 네. 그렇지만 시장은 이 회사를 또 가전에 대해서 1위라고도 얘기를 하지만요. 또 AI 데이터 센터와 그리고 로봇 기업으로 다시 또 보기 시작을 했었고요. 또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또 그렇죠? 발열 기능을 또 낮출 수 있는 기능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병목 형상에 막혀 있었던 부분들까지 해소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미 이제 확실하게 눈치를 챘는데 첫 번째 힌트에서 아직도 약간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죠. 저희 이제 이 가단일 파트너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가다니엘 4글자 보내주셔도 되시고요. 또 이제 아침이 아니라 밤마다 공개 방송을 또 해주고 계시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매일 밤 9시, 21시에 오늘 하루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60분이라고 제가 매일 타이틀을 달아놓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추적 60분. 네. 추적 60분으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종목에 대해서 선별이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매크로와 시황이 같이 붙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의 방향성이 정해졌을 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향성을 우리가 보고 처음에는 갭을 띄어 시작하겠구나 네. 아니면 갭을 떨어져서 시작하겠구나. 갭이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갭을 말아 올리는 수급들을 또 보셔야겠죠. 시가 형성은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세력들이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함께 만들어가는 가격이기 때문에 합의된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에 대한 시나리오도 계속해서 이 비밀을 풀어나가고 있는 방인 만큼 방송인 만큼 이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시고요. 귀한 정보와 귀한 자료들을 계속해서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정보도 확인을 하시고 또 귀한 종목들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밤 9시에는 살짝 좀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힌트만 조금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오늘 밤에는 마찬가지로 이 지표에 대한 이야기들도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방향성들도 보겠지만 네. 아무래도 저는 좀 이 로봇이라는 테마가 형성이 되었을 때 그 다음 날의 수급을 봐야 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네, 이 수급들이 끌고 오고 나서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흐름들을 좀 더 정밀하게 추적 60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과연 로봇주의 수급이 내일 이어질지 추적 60분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밤 9시 이제 저희 가다니엘 파트너님과 하루 정리해보는 시간 그리고 내일장 준비해보는 시간으로 갖춰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너무 아쉽지만 오늘 파트너님과는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이 문자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가다니엘 4글자 보내주시면은 저희 TXR 로보틱스와 같은 연상한가 내일도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저희 파트너님은 정말로 여기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애프터마켓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더 유익한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현재로서는 이 애프터마켓에서 KRX 종가 대비 그렇게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내일 밤에 있을, 내일 오전 5시에 있을 구글의 실적 발표에 더욱더 주목해 봐야겠네요. 저희는 그러면 내일 더 유익한 소식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